그래서 이 물권법 부분을 잘 하시면 2차 과목을 접근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달 들어가 보면 특히 이 공시법이나 뭐 중개사법, 뭐 세법, 뭐 공법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물권법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의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 물권법 총론 부분은 반드시 뭐요?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달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하는, 지금부터 하는 거하고 다음 주 1시간 정도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물권법 일반해가지고 뭐 물권법과 물건의 의의 나오고 뭐 쭉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7페이지 오시면 물권의 의의와 뭐가 나와요? 성질이 나와요. 그죠? 이거 한꺼번에 좀 생각해 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물권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권이 뭐냐? 일단 물권이 뭐냐는 뭐 간단하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세트로 뭐가 등장하냐면 채권이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채권이 뭐냐? 요거는 좀 길어요.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채권이에요.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잖아요. 생각해보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 A라는 소유권은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 우리는 을에게 채권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게 되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일정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돈만 채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이제 을은 갑에게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했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돈이든 뭐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채권. 물건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물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물권이라고 해요. 채권은 특정인이죠.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은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뭐죠?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특징이 나오게 되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떼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양도한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강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해요. 함부로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따라서 채권은 뭐가 되는 거죠?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물권들은 뭐 전세권은 물권이거든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집주인한테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물권이니까. 그렇지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사람의 개성이 뭐예요? 중요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두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기초는 대충 보고 개별적으로 전세권을 자유권을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말만 바꾸면 뭐 하는 거예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물권은 교재에 나와 있지만 직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간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다면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요. 스스로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 사면 빤스만 입고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죠. 그죠? 아이고 좋다. 누가 말하면 내 집인데 뭐 이 자식아 이런단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이 직접 지배권이라는 말은 스스로 지배해서 만족을 얻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채권은 달라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채권 자체 을에게 만족을 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받을 돈이 있으면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자다가도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자식이 돈을 갚을래나 고민되잖아요. 따라서 채권 자체는 권리자에게 아무런 만족을 안 줘요. 어떻게 만족을 해야 하냐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변제를 해야 비로소 을에게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채권이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자가 무엇을 얻어요?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지배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입니다. 제가 전세권자예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접 지배권이고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항상 뭐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작년에도 나왔죠. 이거 올해도 나왔죠. 자, 제가 임차권자예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집주인에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요?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무엇을요? 만족을 얻는다. 따라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여기서 아주 쉬운 문제 잘 내요. 잘 내는데 그냥 틀려. 왜 틀리는 거예요? 그냥 추상을 줘라. 전세권 왠지 좋은 거. 임차권 왠지 뭐예요? 후진 거. 이게 상식이거든. 항상 시험 문제는 뭐를 파고들어요? 상식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마시기 바라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것도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전세권은 뭐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죠? 물권은 뭐예요?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뭐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 된다.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뭐예요? 고쳐야 되는 거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다. 채권이라는 말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고 임대인이 해줘야 이행을 해야 만족을 얻는다. 따라서 임대인은 고장난 곳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된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나중에 할 건데요. 나중에 할 건데 전세권은 우리가 전세권 좀 달 거예요. 좀 달게. 또 설명드리면 또 복잡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세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임차권이에요. 전세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일단 쫓아오세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은 뭐가 나오냐면 절대권이란 말이 나와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198페이지 나와요. 맨 위에 절대권.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이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단 우리 기억나시나요? 절대라는 말은 우리 민법에서 반드시 꼭이란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란 뜻이고,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면 물권이 절대권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고요.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자,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특정된 사람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절대권인 거죠. 근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불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다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갑한테만 돈 달라 그래야지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뒤지게 맞을 우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인데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거를 당연한 건데도 마구 틀려.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입니다. 전세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라고 할게요. 을에게 뭘 설정해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어요. 양도를 했더니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내 땅이니까 나가라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왜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근데 을이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병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릴 때 을은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 임차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병한테 지랄거리면 뒤지게 뭐예요? 맞는다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은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말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임차권에게는 채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거죠. 임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있는데, 그죠? 다시 한번,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지금 주택임대차 보면 뭐라 했냐면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긴대요. 그러면 주택임차권도 대항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주택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왜 인도를 받고 왜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을 하겠어요? 임차권 자체가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너는 특별히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원칙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를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임차권은 예외 없이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이런 이유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요. 자, 여러분, 예. 기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러다 가지고 기한이 1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지.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데 뭐냐면 안 받아들이시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 항상 조심할 것이 내가 유료 말씀 많이 드는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볼게요. 법은 서민을 위한 법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을 위한 거 아니에요. 법은 항상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진 자를 위한 거예요. 법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재산권 보호예요. 재산권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는 사람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호한다는 환상은 버리시고 그거는 뭐예요? 위정자 우리를 꼬시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 저를 보셔야지. 책을 보면 어떻게 해. 자, 그동안 알고 있었던 뭔가 보호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개거짓말이에요. 실제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주택임대차 임차인 전혀 보호 안 받아요.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자꾸 뭐가 보호 안 되면 불편하지 마세요. 불편하지 마시고 모든 논리는 뭐죠? 새로운 것으로 바꾸셔야 돼. 뭔가 자꾸 보호시키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져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잊지 마세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입니다. 그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한테 돈 빌려줬으면 얘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드실 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려워? 을이 임차권이 있다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임차권을 전혀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기간이 10년 남았든 5년 남았든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내 주인이 내 집 나가라 그러면 얘는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시는 거야. 자, 질문해 보세요.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쫓겨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항상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칙부터. 자꾸 지금 주택 임대차 보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지금 제가 지금 뭐라 토지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걸 안 버리시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 병한테 돈 달라면 뒤지게 맞는다 그랬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새로운 소유자, 갑한테만.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을은 임차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집주인이 바뀌든 뭐 하든 간에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주장 못해요. 더 심한 얘기 드릴까요? 지금
을이 살아야 될 집인데 병이 몽둥이 들고 불법으로 첨가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임차권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누가 내 집에 들어와서 막 난리를 펴도 임차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논점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코 법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꾸 누구를 보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 끝인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택임차권도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에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주택임차권은 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왜 속으로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이걸 자꾸 생각하냐 말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민등록 했단 말이 없잖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런 분 있어. 문제 풀 때 당연히 이랬겠지 하고 지멋대로 상상을 해서 됐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임차권은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 됐죠? 받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삐지면 안 돼요. 그죠? 아무튼 신기해 죽겠어. 그래서 문제 맨날 틀려. 그러면서 에이 주민등록 했겠죠. 아, 뭐래? 그 말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뭐부터요? 원칙부터 기억하시고 예외로 접근해 가야 돼. 지금 뭐가 문제예요? 예외가 너무 머릿속에 뼈가 박혀 있으니까 원칙 이상한 거예요. 그죠?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하면은 대의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하면은 대의회에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보세요. 우리가 했던 거.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갖기 싫어서 고민하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갖자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이렇게 등기를 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야죠. 몰라야죠. 병이 악이에요. 악이. 그러면 보호 못 받죠? 그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병이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 몰라야 되잖아요. 악이면 보호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죠. 병이 악이니까. 자, 그러면 을을 대의해서 통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져볼까요? 자, 가장매매는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해야 되죠. 병의 등기도 무효죠.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굳이 대의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바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채권자 K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 갑을 통해서. 왜냐하면 갑한테 돈 빌려줬으면 갑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한테 돈 달라 그러면 뒤지게 어떻게 해요? 맞는 거예요. 따라서 병한테 직접 말소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고, 그 빌려간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대위하느냐 아니면 직접 청구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또 이런 행동을 해. 자꾸 외워잡혀. 외우면 또 틀리는 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물권이 있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채권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위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행사 문제를 따질 때는 대충 외운 거 가지고 풀면 틀리게 됐고요. 뭘 따져봐야 돼요?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물권 있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대의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모든 사람의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야 돼요. 대의해야 돼요. 왜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양도성 했죠, 그죠? 강한 양도성이 있고, 채권은 뭐예요? 약한 양도성을 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이러한 물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뭐예요? 물권법이고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채권법이 다 시험법이 아니라 계약법만 시험법이기 때문에 계약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권법의 지배개념은 물권법정주의예요. 물권법정주의 먼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따라서 물권법은 대부분 위반하면 안 되면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되고요. 계약법의 지배이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뭐가 돼요? 이미 규정인 거죠. 그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법하고도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된다면 뭐 한 것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법은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대부분 지킬 필요 없는 뭐가요? 이미 규정적 성질이 강하게 되고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물권의 주체 사람이면 되겠죠. 4번 물권의 객체가 나옵니다. 객체. 자, 보자고요.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겠죠. 물건. 그죠? 왜? 물건이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의 객체는 당연히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죠? 그럼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체물 및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도 물건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물건의 개념이 나와 있는 객체 가지고 물건의 개념이 안 나와. 그죠? 자, 물건의 개념은 뭐라고요?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뭐예요? 자연력이에요. 그러니까 유체물이라는 말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죠? 책상, 걸상, 토지, 뭐 건물 이런 거고, 그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무엇도요? 자연력까지도 물건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물건의 개념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학문적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법적인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우는 거 다른 거예요. 그건 학문적인 거고, 이건 법적인 거예요. 사물을 두 개로 나뉘어요. 사람 아니면 물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아니면 다 뭐로 들어가야 돼요? 물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물건의 개념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넓어져요. 사람이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취방입니다. 자취방. 이 벽이에요. 벽이고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해가 이글이글 일렁대는 뜨거운 여름날 37도예요. 온도가. 근데 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에어컨 달아놓고 춥다고 잠바 입고 있고요. 갑은 부채 살 돈도 없어가지고 빤스만 입고 허헉거리고 뭐 이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갑이 며칠 지나가 보니까 인생이 역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벽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더니 냉기가 싱싱싱 흘러나와서 시원해졌어요. 무슨 죄냐? 지금 갑이 을로부터 뭘 훔치고 있어요? 냉기를 훔치고 있는 거죠. 시원한 기운. 그럼 만약에 냉기가 물건이면 절도겠죠. 그죠? 물건인지 아닌지는 무슨 법이 결정해지? 민법. 냉기는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지? 유체물 및 그리고 관리 가능한 무엇도요? 자연력도 물건이라 써놨는데 자연력이 뭐예요? 냉기, 온기, 전기 이런 건데 그잖아요. 이거는요 에어컨 키면 나오죠? 끄면 안 나오죠? 냉기는 자연력인데 뭐가 가능해? 관리가 가능하니까 법조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절도.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뭐가 돼요? 물건이 된다. 이거 과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법적 개념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게 되는데 오르막길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리어커를 끌고 낑낑낑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짐 싣고. 그죠? 근데 을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밀어주는 게 아니라 팔을 딱 거쳐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상 아시겠죠? 그죠? 갑은 막 리어커 끌고 어떻게 막 낑낑 가는데 을은 뭐예요? 자전거 타고 옆에서 어떻게 팔을 딱 걸쳐서 질질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무슨 죄예요? 이건 또 절도인가요? 절대? 자 지금 을이 갑한테 뭘 훔치고 있죠? 뭘 훔치고 있어요? 갑의 힘이죠. 한자로 쓰면 뭐예요? 인력. 그죠? 뭐 갑의 힘, 인력이 물건이면 절도겠죠.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써 있잖아요. 아 인력이 왜 자연력이 써 있는데 인력 사람의 힘인데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 물건이에요? 자연력까지만 물건이에요. 이 인력은 뭐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지 뭐예요? 형법으로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물건이에요? 자연력까지만 물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럴 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떠오르는 그 다음에 또 더 봐야 돼요. 이 물건을요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어요. 부동산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가 뭐죠?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물건의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도 아니고 학문적 개념도 아니고 뭐라고요?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학개론 실현과 발행이 당연한 거 그건 뭐예요? 학문적인 거니까. 그죠? 근데 뭘로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 행동하는데 유리해요? 법적인 내용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자,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은 뭐라고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 자, 그러면 요 냉기, 온기, 전기도 물건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들어와야 돼요. 부동산 이외의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동산이라는 얘기다. 그죠? 다시 말하면 냉기도 뭐예요? 물건이고 법적으로 뭐예요? 동산인 거예요. 온기도 뭐예요? 물건이고 법적으로 뭐예요? 동산인 거예요. 그죠?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도 물건이고 법질은 뭐예요? 동산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것도 안 하면 또 나중에 딴소리를 해. 자, 토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죠? 건물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건물은 없죠.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서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건물이 부동산 이유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서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 하우스 동산이 부동산이에요. 컨테이너 하우스 동산이겠죠. 왜요? 지게차로 뭐 할 수 있어요? 들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부동산 이유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인 것이 아니라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 거예요. 따라서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것들은 동산이지 뭐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죠? 우물이 있어요. 우물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벼락이 있어요. 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겠죠? 그죠?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동의하시죠?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 나무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배추밭이에요.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민들레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감 잡히세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이 사과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제가 뭐냐면 견고하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착되어 있으면 다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건물 부동산이에요. 철가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담벼락 부동산이에요. 넘어지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나무 부동산이에요. 잘리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배추밭에 배추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사과 부동산이에요. 따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야. 감 잡히시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민법책 보면서 농작물이 나와. 그럼 그게 부동산이거든? 근데 자꾸 그걸 뭘로 생각해요? 동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미분리 가실 안 딴 사과 그러면 그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자꾸 뭐로 생각해요? 동산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꾸 일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든 견고하지 않든 토지에 정착된 건 다 뭐로 들어가요? 부동산으로 가고. 따라서 배추밭에 배추처럼 농작물은 뭐예요? 부동산.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질인데 일단은 큰 의미 없고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일물 일권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요. 근데 물권은 뭐가 있다고요? 배타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건물의 가백에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똑같은 건물에 다른 사람에게 중복해서 소유권 인정될 수는 없겠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물권이라는 권리는 뭐가 있냐면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권리가 똑같은 계획이 성립되는 것을 뭐예요? 막아요.
그걸 배타성이라고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A 건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일물 일권주의죠.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고, 이런 일물 일권주의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물건의 뭐예요? 배타성 때문인 거예요. 교재 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시법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민법에서는 큰 의미 없고 그냥 개념만 정리할 건데, 하단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기억, 토지는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니은, 건물도 뭐예요? 부동산이다. 넘겨보시면 뭐 예외 나와 있는데 뭐 일단은 큰 힘이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뭐죠? 보면 될 것 같고, 항상 조심할 것은 2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A, 수목은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그죠? 내용을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뒤에 살 거니까. 우측에 보시면 미분리 과실, 안딴 사고도 뭐라고요? 부동산이고, 농작물도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그죠? 그다음 물건의 집단 내 집합물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물건이 인정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물건의 종류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건 법정주의라는 게 나와요. 여기저기죠. 여기 지울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 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물건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예요? 물건 법정주의. 쉽게 말하면 물건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고요?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예요? 물건 법정주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법이 뭔지, 또 정한다는 말이 뭔지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만을 의미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예요? 물건 법정주의인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2차 과목을 배우시면 어떻게 되냐면, 중개사법이다 그러면 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시행령도 배우시고요, 시행규칙도 배워요. 뭐 공법도 마찬가지고, 세법도 마찬가지고, 등기법도 마찬가지고, 지적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은 장관령이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은 안 했죠. 그죠? 그죠? 왜 안 했어요? 왜 민법은 안 했을까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민법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해요. 따라서 대통령령으로는 물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이 없는 거예요. 장관령으로는 물건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수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시행규칙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민법의 물건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무엇만을 말한다고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는 물건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수 없어요? 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민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 얼마나 다행이죠? 민법만 해도 양이 많은데 시행령까지, 시행규칙까지 공부한다면 환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이 들죠. 아니 대통령령으로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관습법으로 하도록 해놨느냐. 그죠? 그죠? 그러니까 법률과 관습법인데 지금 대통령령으로도 안 된댔잖아요. 근데 어떻게 관습법을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싸우기 때문에. 원래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주로 하는 일이 뭐 해야 돼요? 법 만들어야죠. 사법부는 뭐예요? 재판기관이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재판이잖아요. 근데 판사들은 맨날 뭐만 해요? 재판만 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라고 지들이 말로 찌부리면서 맨날 뭐만 해요? 싸움박질만 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국회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국회에다만 맡겨 놓으면 현실과 법관에 뭐가요?
괴리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쭉 노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계속 앞서가고 법은 뭐예요? 못 쫓아가고. 이런 현실과 법 간의 불리현상, 괴리현상을 막기 위해서 무엇으로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수 있도록요?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와 이런 것도 물건인가 싶죠? 이거 개정해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음악 들으실 때 CD 사세요? 다운받으시잖아. 돈 주고 사잖아. 그럼 다운받는 그 파일은 물건이에요? 우리 지금 개념 보시면 유체물 및 뭐까지만요? 자연력까지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파일은 눈에 안 보이고요. 명백히 뭐도 아니에요? 자연력도 아니거든요. 그게 물건이 아닌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불법으로 다운받아도 절도죄를 처벌을 못해요. 우리 민법에서 물건의 개념을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뭐 많습니다. 뭐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아이템 돈 주고 사고 팔죠. 그럼 그 게임 아이템도 물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뭐예요? 자연력까지만 물건인 거거든요. 그건 또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옛날에 뭐 게임할 때 아이템 뭐 그거를 뭐 훔쳤다. 이거 절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새로운 종류의 물건이 계속해서 뭐예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신경 안 쓰고 맨날 뭐만 해요? 싸움박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를 입법자가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하는데 뭘 정하느냐? 두 가지를 정해요.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를 강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과 간섭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내용도 정합니다. 내용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과 간섭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이러한 것을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뭐라고요? 강행 규정이다.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자칙 하단에 물권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죠. 종류.